안녕하세요. 나도 입시대장 같이 공부합시다를 운영하는 박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름이 아니라 2028 개편이 되고 나면 특징적인 게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자,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고교 학점제에서 도대체 어떤 과목이 의대 수시를 결정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실제 의대 수시를 결정하는 과목이 존재할까?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물론 다 중요합니다. 의대 가려고 하면은 다 성적이 골고루 잘 나와야 되겠죠. 근데 특히 어떤 과목이 결정을 할까?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 학점제. 지금쯤이면 고교 학점제가 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고교 학점제.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고교 학점제가 뭐냐? 희망 전공과 연계된 과목을 들어라. 그리고 전공 역량을 최대한 키워봐라. 이게 교육부 취지입니다. 근데 이걸 쉽게 설명하면, 야, 학생들아, 우리 정부에서 너희들한테 과목 선택권을 줄게.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짜여진 이 시간표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가 듣고 싶은 거 들어. 그래서 네 전공 역량을 키워. 이걸 얘기하는 것이 고교 학점제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필요한 걸 들어.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이런 집단이 하나의 학교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이거야. 이거 들으러 가는 친구. 이거야. 이러 들은 친구. 그럼 전교생에서 A라는 과목을 수강하고 B라는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 숫자가 달라집니다. C, D 다 달라집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1등급 숫자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이 되고, 그래서 바로 의대를 결정하는 과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철저하게 어떻게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하기 전에, 아니, 그러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해야 되는 게 그걸 모르겠는데요 라는 어머니, 아버님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대치동에서 설명회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셔갖고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어떤 과목 선택해야 됩니까? 이 말 진짜 많이 듣습니다. 제가 탑2입니다. 탑2. 탑2가 첫 번째가 뭐냐면 어디 쪽에 어느 고등학교 보내야 됩니까? 이게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어떤 과목 선택해야 됩니까? 다음 이겁니다. 근데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24학년도에 바로 서울대학교에서 신입생들은 바로 전공 연계 교과 이수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미 여기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시는 어머니 아버님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놔뒀죠. 근데 굳이 이거 스크린샷으로서 이게 안 찍으셔도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어떻게 전공 연계 교과 이수 하면 탁 뜹니다. 그냥. 자, 이걸 보시면 모집 단위가 있고 핵심 권장 과목이 있고 그리고 권장 과목이 있습니다. 자, 이미 발표됐다 그랬죠. 서울대학교에서 2024학년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짜 좀 웃겼는데 요거 딱 나오고 아래쪽에 뭐라고 나왔냐면, 원서 쓰는 데는 어떻게 이게 이 과목 선택 안 했다 해서 원서를 못 쓰는 건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는 아주 작게 뭐라고 적어놨냐면 성적은 이게 들어가요 라고 해놨습니다. 그 말은 이거 해와 라는 뜻과 같은 겁니다, 사실. 자, 그래서 어머니들이 미리 한번 보시냐면 2028이지만 변경이 일어날 겁니다. 어느 정도는 일어날 거로 예상되는데 변경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이렇게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이미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 어떻게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5학년도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자, 2026학년도에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세 군데에서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에서는 핵심 공자 과목은 미적분을 해야 돼. 권자 과목은 확률과 통계, 물리원, 화원 이렇게 선택을 해야만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과학대학교의 식품영양학과 쪽에서는 핵심 권장 과목은 없어도 돼. 근데 권장 과목에서 하원, 생원을 좀 하고 와.
라고 지금 되어 있고, 자, 첨단융합학부에서는 어떻게 핵심 권장 과목이 미적분, 그리고 나머지 권장 과목 쪽이 확률, 통계, 물리학, 화학, 생명 해야 돼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 변경 예고죠.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말은 어머니, 아버님들 또는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서울대학교 갈 건 아닌데요 라고 하더라도 서울대학교와 비슷하게 나머지 대학들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니까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애가 이런 과목을 선택해서 이렇게 들어야만 되는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좋은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궁금했던 거, 의대 희망 소수 학생만 수강하는 과목이 존재할까요? 네, 있습니다. 여기서 의대 수시가 결정난다고 해도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근데 안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건데 뒤에 가서 잠시 후에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과목이 결정권을 지니고 있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과학탐구입니다. 그러면 또 다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니까 지금 과학탐구라고 얘기하는구나.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 잠시 후에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과학탐구 중에서 다는 아닙니다. 통합과학이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결정권을 지니고 있는 건 다른 과목입니다. 바로 뭐냐? 과학탐구 안에서도 진로 선택입니다. 진로 선택은 뭐예요? 라고 한다면 개정되기 이전에 물투, 화투, 생투, 지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쪽이 바로 진로 탐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지금 진로 선택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역학과 에너지, 이게 물리 쪽입니다. 물리 투 쪽입니다. 전자기 양자, 이건 공대 필수. 쉽게 말하면 상위권 대학교들이 너 이건 해와야 돼 라고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공대 필수고,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이게 화학 투 쪽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공대 쪽, 그리고 일부 의학 계열에도 필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기초 과목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가, 이건 어떤 대학교든 의대는 똑같을 것 같은데,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 이건 쉽게 말해서 생명과학 쪽 아닙니까? 바로 의대 계열의 필수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 지구 시스템 과학, 행성 우주과학, 이거는 아직까지 일부 학과에서만 필요한 거지 전체적인 곳에서 필요하진 않다 보니까 요건 그 자료가 뜨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되는 것이 바로 진로 선택, 어디가 필수야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예상해 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럼 진짜 결정권을 지니고 있느냐,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전교생이 보통 300명 정도쯤 됩니다. 그보다 작은 곳도 많습니다. 근데 평균 잡아 300명 정도쯤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과 성향의 친구와 문과 성향의 친구로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물론 통합되어 있습니다.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 문과 나누지는 않지만 내가 갈 대학교를 선택할 때는 문과형이냐 이과형이냐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과생은 거의 3분의 2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문과생은 3분의 1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평균입니다. 대한민국 고등학교의 평균이 이 정도쯤 됩니다. 그러면 1학년 때 공통상을 이제 벗어나서 2학년이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이과생이 200명이 된다는 얘기가, 그러면 쉽게 말해서 200명 안에서 싸우는 거랑 동일합니다, 이제는. 자, 여기에 10%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의학 계열 지망이 가능하죠. 그 밑으로는 의학 계열 지망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5등급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10%까지가 1등급입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는 어떻게 2등급이기 때문에 2등급인데 의대를 지원한다. 가능은 합니다. 지원은. 그런데 합격 여부는 어떻게 진짜 하늘에서 별 따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우선 의대 계열 지망자는 20명 정도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공통 계열에서는 공통 과목에서는 1등급이 300명이에요. 전체 300명이었으니까 30명입니다. 그런데
이과 과목, 이과 보편 과목이라고 그러죠. 자, 1등급은 20명입니다. 왜? 200명 중에 10%니까 20명입니다. 자,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바로 뭐냐면 이과 계열의 1등급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아까 전에 요 위에 보시면 의대 계열 지망이 20명이죠. 자, 20명에 의대뿐만 아니라 간호대학교, 생명공학과 이를 좀 붙인다 하더라도 최대 50명이 안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진로 선택 과목에 모여들은 학생 숫자가 쉽게 말하면 20명에서 많게는 50명 정도쯤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놓겠습니까? 이과 계열 1등급이 내가 그 진로 선택 1등급이 쉽게 말해서 이 2명에서 진짜 많으면 5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2명에서 3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에서 3명 정도가 1등급이 나오는 그런 과목이 존재하는데 안 들을 수 없는 과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내가 성적을 뽑아내느냐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생각하시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미리 알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만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애를 대응시켜야 될까? 뭐 당연히 최상 입고 가는 척도라는 거 기본적인 거겠죠.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부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로 선택. 우선 의학 계열 쪽이다. 그럼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이게 화학2와 관련된 겁니다. 다음 세포와 물질 대사. 그리고 어떻게 생물의 유전. 이건 대부분의 의대에서 다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고1 겨울방학부터. 고1 겨울방학입니다. 더 빠르게 움직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먼저 1학년 때 어떻게 집중적으로 뭘 하셔야 되냐면 1학년 성적을 제대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플러스 알파 시켜서 나가기에는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고1 겨울방학에는 어떻게 무조건 선행하셔야 됩니다. 선행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미리 배워놓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진로 선택이 들어갔을 때 대응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두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 한 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우리 애가 의학 계열에 지금 가려고 해. 그럼 최소 충분히 어떻게 뭐 수학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도 고1 겨울부터는 선행의 진로 선택을 생각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 점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편안하게 어떻게 이 고교 생활을 충분히 좋은 성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나머지 어떻게 생기부 쪽에만 조금 신경을 써주신다면 무조건 의대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까지가 제 말이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잘 와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대 수시 합격을 결정하는 과목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자, 바로 뭐냐? 과학탐구 내에서도 진로 선택 과목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인원수가 너무 소수다. 그래서 1등급이 2명에서 진짜 많으면 5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사실. 근데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2명에서 3명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1학년 겨울방학에는 선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학생이 편안하게 학교 수업을 듣고 시험을 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 절대 잊지 마시고 의대를 보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그런 쪽으로 조금 신경을 써서 학생한테 좀 전달하시고 이렇게 해보자 라고 어떻게 학생하고도 뭐 상의도 하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또 이 영상 보시고 욕심을 부리셔갖고 1학년 저되고 이제 초반기에 그런 걸 시키시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진짜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답으로 여교과 나니까 그때까지 기억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들을 100점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1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어느 정도 수학도 좀 되고 했을 때 그렇게 진로 선택의 과학탐구 쪽에 투자를 좀 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걸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